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대본 없이 45분간 용산 당위성 설명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왜 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하는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하게 밝혔지요. 지금 언론 기자들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돌아선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은 처음부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거짓말이었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업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라고 기자들도 속속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좋아하는 거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탈하고 정직하고, 나아가 기자들에게 대할 때도 먼저 다가가고. 이번에 기자들이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즉석으로 질문을 하는데도 거침없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해서 네티즌들도 한바탕 난리가 났고, 또한 이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대본 없는 45분간 기자회견에서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잘 뽑았다, 대한민국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송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시봉 잡고 45분 용산 당위성 설명했다. 대본 없는 윤석열 스타일.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 부분에 가족공원이 있고 아래쪽에 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즉시 이걸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한 손에 마이크, 한 손엔 지시봉을 들고 집쪽 조감도를 짚어가며 45분간 상세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사전에 연습하지 않은 즉흥 연설이었다는 게 당선인 측의 전언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일 당선 이후에만 세 번째로 열린 회견이며,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기자회견을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현장의 기자들도 깜짝 놀란 이 즉흥 연설과 또 즉석에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놀란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설치된 인수위원회 기자실에 들어선 윤 당선인은 11분간 준비해온 원고를 읽은 후 참모들이 들고 온 조감도 앞에 섰다. 윤 당선인은 단상을 치울 수 없나라고 물어본 뒤 참모들이 단상을 옆으로 옮기자 지시봉을 들고 집쪽 조감도를 옮겨가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청사 앞에 선을 긋는 신용을 하며 백악관 같은 낮은 담을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역시 대본 없는 즉문즉답 형태였다. 30여 분간 총 20여 개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496억 원의 예비비, 그것을 신청할 계획이며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 통제는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즉답으로 이어갔다. 또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등 단정적 표현을 써가며 용산으로 최종 결정한 근거를 피력했다. 다음은 그의 일문일답.
당선인은 언제부터 새 집무실에 들어가나? 윤석열, 5월 10일 취임식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질문, 예산은 얼마로 추산되나? 예산은 얼마로 추산되나? 윤석열, 지금 1조 원이니 5천억 원이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 예산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는 거다.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118억 원 정도 소요된다.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252억 원, 경호처에 99억 9,7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관조가 될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을 구축하는데 25억 정도가 든다. 그래서 총 496억 원의 예비비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라고 숫자까지 딱 해서 이야기를 했다. 질문,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면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생기는 것 아닌가? 윤석열, 교통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질문, 처음엔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바꿨다. 민주당에선 풍수지리 무속 위협까지 제기하는데 윤석열, 무속은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더 무속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용산을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용산은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바로 할 수 있다.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된다. 광화문에 가게 되면 청와대 100% 개방도 불가능하다.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교부 청사 이전도 어렵고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주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다. 뭐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중국의 화웨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질문. 코로나19 등 민생 사안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1호 공약처럼 된 이유는 무엇인가? 민생 문제는 이것과 관계없이 인수위에서 광범위하게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께 봉사하는 거다.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바꿔 나갈 생각이다. 국민들이 국가 최고 위사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고 그렇게 노출돼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질문, 국방부 이전에는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다. 윤석열,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빠른 시기에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질문, 용산 개발에 영향은 없나? 윤석열, 국방부 합참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개발 제한을 이미 받고 있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 질문, 청와대 기능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청사를 통째로 다 쓰나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윤석열, 현재 청와대 비서동은 3개동인데 그걸 합친 것보다는 사용 공간이 작을 거다. 청와대 직원 수는 좀 줄이고 민관 합동위원회 사무국이나 회의실을 많이 만들겠다.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정부 요인들과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다른 정권과는 다르게 저는 그런 점을 중시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공간의 지배를 받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청사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좋은 명칭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국민 공모를 해서 정하겠다. 질문,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수도 있나? 윤석열,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 우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거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불만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소통할 계획이 있나? 윤석열. 어떤 사안이든 국민이 궁금해하고 직접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자분들과 만나고 국민들께 무엇이든 이야기를 하겠다. 인터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은 일일이 기자들과 악수를 하며 더 질문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기자들이 모두 깜짝 놀란 것은 20여 개의 질문을 하고 또한 관련된 사안들을 물어보았을 때 윤석열 당선인은 즉답을 통해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다. 이 취재를 했던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마치나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온 것처럼 다 외워온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설명을 해서 기자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빨랐으며 가장 이 기자들이 깜짝 놀란 부분은 즉답을 속 시원하게 한 윤석열 당선인의 기계, 즉 속 시원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했다라고 한다.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참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그냥 기자회견 내용을 쭉 읽어만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속은 민주당이 제일 잘하지요. 그리고 문재인은 이 청와대 나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켰는데 난 지켰지요. 광화문 재앙이라는 이야기 했죠. 또 전자기파 하웨이 관련된 이야기도 했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 최선을 다하고 또한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드립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